여자 프로배구 코트 위. 모든 시선은 단 한 명의 선수에게로 향합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유니폼을 입은 21살의 몽골 특급, 바로 잉크시입니다. 관중석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끊임없이 외쳐지고 텔레비전 화면은 그녀의 환한 미소를 가득 담아냅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어느덧 실력보다 유명세가 먼저라는 꼬리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조명 뒤편에는 그 어떤 렌즈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부천시 육상연맹을 이끄는 노문선 회장, 잉크시의 조용한 후원자입니다. 한 선수의 성공 신화 뒤에는 을의 화려한 성적, 거액의 스폰서, 혹은 치밀한 마케팅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잉크시를 발굴한 클럽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문선 회장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실력이라는 단단한 뿌리 없이 쌓아 올린 인기는 한순간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선수의 잠재력, 올바른 교육,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신념의 시작은 2020년 겨울, 부천에서 열린 작은 동계훈련이었습니다. 몽골의 어린 육상 꿈나무 몇 명을 한국으로 부르는 것은 그에게도 큰 도전과 같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거대한 벽까지 모든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모험 속에서 훗날 한국 배구계를 뒤흔들게 될 한 명의 별, 잉크시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수원 실내체육관, 잉크시가 14살 남동생 바담가리들을 뜨겁게 껴안는 감동적인 순간에도 노문선 회장은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기라는 화려한 포장지 너머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몽골의 광활한 대지에서 부천의 육상 트랙을 거쳐 한국 프로배구의 심장부까지 한 선수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나 소셜미디어의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갈고 닦은 실력, 그리고 그 잠재력을 끝까지 믿어준 몇몇 사람들의 끈질긴 헌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름, 노문선. 지금부터 잉크시 신화의 숨은 조력자, 그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1월의 수원 실내체육관, 홈팀의 응원 열기로 가득 찬 관중석 한편에서 몽골의 전통 문양이 그려진 자그마한 깃발 하나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몸을 풀던 잉크시의 시선이 그 깃발에 닿는 순간 멈춰있던 과거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깃발을 든 소녀는 185cm의 훤칠한 키에 아직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잉크시가 어릴 적부터 꿈을 함께 키워온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각별한 동료이자 가족인 바담가리드였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된 후 남매는 잠시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차분하게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몇몇 카메라가 그들을 따랐지만 그 만남은 세간의 주목을 위한 연출이 아닌 조용히 계획된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뒤에는 어김없이 노문선 회장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잉크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2020년이었죠. 당시 몽골 청소년 육상 대표팀을 동계훈련 캠프에 불렀는데 잉크시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노 회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몽골 선수들을 초청한 것은 거창한 명분의 국제교류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살을 내는 눈보라와 영하, 수십 도의 혹한을 피해 아이들이 마음껏 달릴 트랙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바담가리드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 배경 역시 그 마음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단거리 선수인 그는 185cm라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출발과 가속력을 겸비해 몽골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겨울은 그 재능이 꽃피우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 끝없이 쌓인 눈, 턱없이 부족한 실내 훈련 시설까지 이 아이들이 단지 환경 때문에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건 아닐까. 노문선 회장은 그 안타까움을 떨쳐낼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초청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부천시 육상연맹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그는 몽골의 체육 관련 기관과 교육 당국, 그리고 부모님들께 쉴 새 없이 연락하며 한국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뛰게 해주고 싶다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 끝에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총 16명의 선수와 3명의 코치진이 부천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6명의 명단 한가운데에는 바담가리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체육관에서 남매가 나눈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고 몽골어로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눈시울은 어느새 함께 붉어져 있었습니다. 잉크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에서 먼저 달려나갈게. 너는 내 뒤에서 나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달려와야 해. 그 말은 단순히 형이 동생에게 건네는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부천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여정. 그 출발선에는 핏줄이라는 연대감보다 선수로서의 동지애가 더욱 선명했습니다. 부천에서의 훈련 환경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잠자리는 노문선 회장과 그의 지인들이 발벗고 나서 마련해준 작은 공간이었고 주된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대형마트의 문,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전철, 복잡해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까지 한국의 평범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또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노문선 회장은 몽골의 열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육상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이 정말 부족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은 허리까지 쌓이고 기온은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니 훈련을 아예 못하는 날이 태반이죠. 아이들 형편의 체육관을 대관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네 번째 초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금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연맹 자체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그의 뜻에 공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도움을 청하며 숙식비와 교통비를 간신히 마련해 나갔습니다. 현금 지원부터 식료품, 차량 제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훈련 캠프가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감동적인 부분은 몽골 측의 의지였습니다. 선수들의 부모님께서 비행기 표값을 마련하시려고 기르던 양과 소까지 파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일을 결코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노 회장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행기표 한 장에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고 그 절실함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한국 측의 굳은 다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덕에 16명의 몽골 선수들은 부천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누비며 한국 학생들 못지않은 때로는 그들을 능가하는 땀방울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부천여고의 김미양 코치와 부천고의 최성조 코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오직 몸짓과 눈빛에 의지해 지도했습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빠르게. 한국말로 외치는 구령에 몽골 선수들은 대답 대신 혼신의 힘을 다한 질주로 응했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마다 코치진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성실한 자세는 우리 아이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특정 종목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뛰어넘는 재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한국 생활이 훈련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부천시 체육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무대에 올라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춤과 악기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낯선 무대 위 긴장된 손으로 현악기를 연주하던 한 소녀는 마지막 곡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문선 회장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이 벅찬 감정이 앞으로의 고된 훈련과 인생을 이겨낼 자양분이 되어주겠지. 몽골 대표팀의 나름만다 코치는 부천의 훈련 시스템과 지도 방식이 몽골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몽골로 돌아가 후배들에게 반드시 전하겠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받은 것을 되갚겠다는 굳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경험이 몽골 육상계 전체의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바로 그것이 노 회장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잉크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특별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그가 처음 부천 땅을 밟았을 때 그의 주종목은 멀리뛰기였습니다. 몽골 전통 씨름 선수 출신 아버지에게서는 강한 힘을,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에게서는 뛰어난 탄력을 물려받았지만 당시 그 재능은 오직 육상 트랙과 도약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잉크씨는 하늘 높이 뻗은 한국의 빌딩 숲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문선 회장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의 무대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한국? 아시아? 아니면 전 세계? 그 물음은 잉크씨의 마음속에 조용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몽골로 돌아간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선수 시절 몸담았던 배구로 종목을 바꾼 것입니다.
멀리 뛰기로 다져진 폭발적인 점프력과 빠른 발은 네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잉크씨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부천이 아닌 목포였습니다. 목포 여상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7살의 나이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말과 문화, 입맛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코트를 가로지르는 네트의 높이만큼은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높이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훈련의 양과 정신력, 그리고 동료들과의 호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에서 보낸 시간 또한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실전 같은 경기 운영 속에서 잉크씨는 하루가 다르게 기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와중에도 부천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그의 마음 한편에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겨울의 차가운 공기, 운동장의 흙냄새, 그리고 노문선 회장이 건넸던 한마디. 인기는 바람 같아서 스쳐 지나가지만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게 만들 거다. 그리고 지금 그는 K 배구 프로팀 정관장의 유니폼을 입고 당당히 코트 위에 서 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어느덧 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소셜미디어는 그의 플레이를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연일 뜨겁습니다. 실력 없는 인기라는 꼬리표는 이제 그에게 더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작 잉크씨 본인과 주변 사람들은 이 뜨거운 인기에 그 어느 때보다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구단 내에서는 노문선 회장의 신념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기적인 홍보나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선수의 훈련과 기량 발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몽골에서 온 한 소년이 한국에서 스타로 발돋움하는 이야기는 더는 아름답게만 포장되지 않습니다. 그 성공 뒤에 가려진 땀과 실패, 눈물과 좌절의 순간들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야말로 팬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노문선 회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잉크씨는 부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아요. 자신의 꿈이 한국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곳이 바로 부천이라고 늘 생각하죠.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그에게 잉크씨는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미래를 내다본 시도였으며 그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수원체육관에서 동생과 재회한 잉크씨의 환한 미소에서도 여실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지도만으로는 정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현실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구단과 기업, 심지어 선수 자신마저도 눈앞의 화제성과 조회수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잉크씨와 노문선 회장이 함께 걸어온 길은 그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온 결과물입니다. 뼈를 애는 듯한 몽골의 겨울, 그리고 가축을 팔아 겨우 손에 쥔 비행기표 한 장, 지하철에 몸을 싣고 부천의 훈련장을 오가던 앳된 얼굴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던 코치와 선수들의 교감, 이 모든 경험이 한 명의 선수를 빚어냈고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동생과 후배들에게 똑같은 물음을 건넵니다. 너의 잠재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땅에는 수많은 이주민과 학생, 노동자들이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스포츠 유망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천의 소박한 트랙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피어난 이 이야기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작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담아 초청장을 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탈 비행기 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중한 가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없이 당신이 쉴 곳과 따뜻한 식사를 차려내고 있습니다. 잉크 선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노선 회장은 아마도 더욱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원할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잉크 선수의 눈부신 경기력과 해맑은 미소, 그리고 감동적인 성장 서사 뒤에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그 뜻에 함께한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연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력 없는 인기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몽골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던 두 남매의 어깨에는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을 넘어 양국 청소년 스포츠의 밝은 미래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초청장이 조심스럽게 쓰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 담긴 내용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은 실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다루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확인 후 빠르게 바로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